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채팅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닉네임 중에 우리 갱이책결님, 저분께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님, 방송 보고 친구들한테 여친 결혼 전 신용조회 빚 물어보니 빚 있다고 얘기하는 여친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결혼까지 못 가겠네요. 이걸 결혼까지 간다고? 근데 뭐 빚도 다 사정이 있는데, 근데 이건 남자도 문제가 있다. 만약에 갱이책걸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이 친구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갱이책걸님이 친구들이 인생을 구했네요. 좋은 친구를 뒀네. 이건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자가 문제가 심각한데, 네, 전 남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여자가 비있다는 거 알면서 만났을까?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여자가 비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과연 교제를 했을까?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코가 깨져도, 생각이 없어도 빚이 잔뜩 있는 여자라는 거 아는데 과연 연애를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귀고 나서. 여자들도 알 거예요. 자신이 빚 있다고 하면 자기 같은 사람 만나줄 사람 없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숨길 겁니다. 근데 왜 빚이 있죠? 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빚이 있는 거야? 빚이 얼마 정도 있대요? 혹시 물어봤습니까? 우리 갱이책결님. 그 여친들이 빚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1, 200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1000만원 단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봤을 때 여자가 계란 한 판이야. 적은 나이가 아닐 겁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결혼을 전제 사귄다고 여자들이 보통 계란 한 판 좀 넘어갔을까? 한 31살, 2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저 나이 먹고 빚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일단 남자 여자는 빚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여자분들 빚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돈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근데 빚이 생길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방사람이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지방사람인데 지방에 취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가 사무직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한 220만원이에요. 월급이 한 210에서 220 세후.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연봉으로 치면 3천만원? 연봉 3천만원에 지금 세금 때문에 220 정도 나와요. 근데 집에서 보증금 말고는 보태줄 수 있는 게 없어. 월세생활 해야 돼. 근데 기왕 살 거면 역하고 가깝고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한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가고 싶어. 그럼 한 65만원에서 70만원. 네, 65에 70만원. 그 정도 나오고, 거기다가 뭐 관리비도 나오고, 공과금 나오고. 그러니까 아는 100만원 동생은 넘어. 결혼식까지 하고 1년 동안 살다가 혼인신고하기 전 신용조회 해보니 가족들이 재수씨 명의로 끄아, 기음. 재수씨 명의로요? 아니 근데 왜 그걸 안 말렸습니까? 아,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천만다행이네. 아니, 돈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모은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모은 것 자체가 빚 있다는 것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 단계에서 빚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개인적인 하자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자가 심하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 빚이 본인 빚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빚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 아무리 가족들이 여자 명의 뭐 했다 하도 그거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뭐 서명 같은 거 안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빚이 여자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뭐 가족들이 뭐 명의 필요하라 해가지고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도 가족들이 이제 해달라는 거 거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 아세요? 가족들한테 계속 끌려다닙니다. 나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식구들이 자꾸 나한테 빨대 꼽으려고 그래. 그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집안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는 냉정하게 말해서 빚 있는 사람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요. 빚 있는 사람은 마통이고 뭐 신용 빚이고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다 둘 다 마찬가지야. 난 진짜 빚 있는데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인간으로서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뭐냐 하면 내가 해결 못하니까 네가 해결해줘 이거잖아. 막 여자 쪽에 빚이 있으면 이건 내가 해결 못하니까 네가 좀 해줘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좋은 여자죠? 좋은 여자? 근데 이런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남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이거는 첫 결린 그 친구분도 문제 있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둔하거든요. 여자한테 콩깍지가 씌워버리면 그런 주변 환경이나 이 사람의 어떤 생활지의 모습을 제대로 안 보거든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이 좀 약간 무지한 경우 많아요. 둔한 경우 많아요. 그냥 여자 하는 말만 믿고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그것만 따라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 많아요. 남자들이 콩깍지 약하잖아. 여자의 외모에 약하잖아요. 여자의 눈물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물에 약해도 결혼까지 갔을 때는 이성적으로 가야 돼. 결혼까지 갔을 경우에. 왜냐? 이 설거지로 마통론도 왜 탄생했냐? 남자들의 어떤 여자들의 눈물, 여자들의 어떤 그런 슬픔, 여자들의 애환을 그래 내가 남자니까 다 책임질게. 내가 니까지 뭐 몸무게 살리겠냐? 나 믿고 따라와. 이런 식의 행동을 했으니까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결혼 단계에 왔을 때는 봐야 돼. 연애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연애 단계에서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결혼 단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갑이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결혼 단계에서는 아니잖아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외모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 외모가 중요하지. 몸매가 중요하지. 근데 아니 결혼을 하면 하루 종일 인종이 보는데 까짓 거 뭐 안 지리겠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흠결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은요 흠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 있는 사람은 빚 있는 행동을 합니다.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 결린 그 말도 핑계인 것 같아요. 여자 명의로 빚 생겼다는 것도 핑계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일부러 있잖아요. 괜히 본인이 빚졌는데 본인이 빚졌다고 하면 이제 결혼이 깨질 것 같아서 가족 핑계 된 것 같아. 왜냐면 여자분들이 뭔가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도 많이 해요. 일종의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보면서 가족 명의로 이렇게 빚졌다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어요. 개인이 빚진 건 무지하게 많이 봤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족 명의로 내가 뭔가 대출 받거나 해주면 그거 내한테 오는 건데 내가 대출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빌리지도 않은 걸 내가 갚아야 돼. 여자분들 중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한국 여자분들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누구보다 싫어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거 손해보겠다고? 손해보겠다고요? 네,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개인이 뭔가 씀씀이가 해퍼가지고 빚을 졌는데 이걸 내가 빚졌다고 하면 남자가 이 혼인을 엎어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사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가족증에 누가 내 명의를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웃긴 게 뭐냐, 명의를 마음대로 도용 못하거든요. 그것도 웃기잖아. 아니 명의 도용이라는 게 웃긴 게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거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불법이잖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명의를 도용했다면 그거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범죄. 그리고 여자가 생각해. 명의를 내가 뭐 대출 같은 명의 해준다고 해서 내가 대신 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준다고 해서 아니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왜 갚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봤을 때 거짓말 같아. 생각해보니까 시뻘건 거짓말이네요. 만약 거짓말 했으면 이제 싹수가 노란 사람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명의라는 게 내가 스스로 뭔가 서류 같은 거 도장 찍거나 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야 여러분. 남의 도장이나 남의 서명 가지고 해버리면. 그리고 그 서류는 여러분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의로 있잖아요. 내가 은행 가가지고 뭐 서류 작성, 대출 같은 것도 내가 직접 해야 되지.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대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 빚이라 하더라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가족 빚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못 갚잖아. 여자 못 갚으면 결혼하면 저 빚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갚는 거죠.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결혼하면서 갚아야 되는 거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빚있는 여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뭐만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집까지 마련하고 결혼비용까지 내가 다 상당 부분 지불하는데 결혼하는 순간 가족비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참나. 뭐 서비스입니까? 마이너스 서비스? 빚까지 준 서비스?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깨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깨는 게. 요즘 파혼이 대세지 않습니까? 뭐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뭐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고 뭐 분할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남자가 살던 집은 그냥 보내면 되겠네요. 짐 싸주고 보내면 되겠네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사랑 아닙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청해보니 현실적인 방송으로 젊은이들에게 도움 주는 방송이더군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속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비판받는 586이 박수드립니다. 아유, 586분 고맙습니다. 근데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저렇게 비리는 여자하고 같이 만난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확실해. 보통 여자가 비리다고 하면 보통의 남자라고 하면 헤어지려고 한다거나 관계를 끊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알았을 거야. 왜냐하면 비리는 사람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행동이 있어. 사치심과 아니면 좀 생활력이 부족한 행동이 있는데 이건 남자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남자도 콩깍지 씌워가지고 여자 외모나 아니면 그런 성적인 부분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다 보니까 저런 사람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들도 욕먹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비리는 사람과 연애를 하잖아요. 내가 남자들 더 혼낼 거야. 더 혼낼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 물소 같은 인간아, 이 남자 방식 다 시키는 인간아, 이런 식으로 더 혼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하고 비리는 사람은 결혼식장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